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양성 반응을 보이게 되면, 예? 양성 반응을 보이다 아까처럼 우리가 소위 해서 예거슨 테스트나 이런 것들로 가지만 우리는 지금 얘를 보려고 그러는 거잖아. 일로 와야지. 그래서 슈퍼라스피나투스 아크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회전근개가 파열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들에서 극상근 원에서의 통증 포인트가 딱 생기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통증을 검사는 뭐라 그랬어? 통증을 만들어 보는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저항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에디닥션. 그래서 뇌성각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은 델토이드 쪽이고 이렇게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 대신에 얘가 여기서 뭐래? 저항을 살짝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면서 얘 부하가 씹히니까 지금 AC 밑에서 씹힌다는 거지. 씹힌다는 거지. 그렇게 되니까 이제 소위 얘기해서 임핀지를 의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임핀지도 한번 사인을 봤지만 이런 것들로 이제 슬쩍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각도에서 통증이 발생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거 보면서. 그래서 여기 되어 있죠. 양성 반응은 경과 10도, 20도 예전에서는 극상근이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 예? 20도에서 90도 외전 시에는 통증이 사라지고 90도에서 110도의 외전에서는 통증이 재현돼요. 왜? 찢었다는 얘기지. 아니면 찢어진 부위가 부닥쳐가지고 지금 물렸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니까 내가 여기서 이니셜에서 살짝 들어. 이건 조금 이제 옛날 거라서 이제 옛날에는 10도에서 20도, 30도까지는 슈퍼스피나투스만 쓴다고 그랬어. 근데 요즘은 조금 바뀌어서 델토이드도 약간 씁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 10도에서 20도, 30도 여기까지는 뭐라 한다? 슈퍼스피나투스가 통증이 있는 거야. 이 건염이나 문제가 있는 여기서 액티베이션 되거든요. 처음 드는 거. 이니셜 10도에서 30도까지. 예. 30도를 지나게 되면 델토이드가 쓰게 된단 말이에요. 델토이드를 써서 내가 90도까지는 또 델토이드를 쓰니까 그 힘을 사일런트해지니까 슈퍼스피나투스가 안 아프겠죠. 그리고는 90도 이상을 싹 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가 되는 뛰는 거지. 부닥침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통증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페인 아크의 구성이 그렇더라. 그래서 슈퍼스피나투스의 텐디나이티스가 심하면 뭐가 안 된다고? 양치질이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걸린 정도가, 그래서 슈퍼스피나투스 텐디나이티스를 의심할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할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진 않은데 제가 오랫동안 버티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걸 양치질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끝까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쉬었다가 한다든가 또 올려서 한다든가 90도 이상으로 올리면 90도 되면 안 아플 거 아니에요. 벨트이 됐으니까 이런 것들을 차관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근육의 어떤 역학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잘 보시는 게 좀 차관이래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똑같은 얘기들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해가지고 50견이 생겨서 프로즌 숄더가 생겨가지고 냉동견이 생겨서 에비닥션이 안 일어난 사람한테 이 검사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참고를 해라. 그래서 추적 검사할 때 슈퍼라스피나투스 이제 테스트, 순수하게 이제 슈퍼라스피나투스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요런 데서 아크 테스트를 해서 통증이 나타났다. 그럼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이제 엔티캠 테스트가 이제 겸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항을 살짝 줘서 우리가 슈퍼라스피나투스 테스트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슈퍼라스피나투스 테스트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두 단계겠죠. 맨 처음에는 정확하게 90도. 델토이드의 어떤 사인을 보게 되는 거고, 그 다음번에는 대회전시키고, 회내시켜가지고, 어디, 30도 정도 전방 굴복시킨 상태에서 엔티캠 테스트. 저항을 줘가지고, 여기서 저항 주는 거예요. 저항을 줘서 통증이 있는가 보고. 요것도 저항을 주면서 이제 아픈 쪽은 어떻게 될까? 이게 비틀겠죠. 저항이 보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옆으로 멀리는 게 아니라 약간 전방으로 한 30도 정도, 그 다음에 이렇게 해내시켜가지고 저항을 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슈퍼스피나투스 테스트. 또는 이제
두 개를 다 합쳐서 수프라스프런트 테스트라고 얘기하지만 얘 두 개, 3번, 4번 할때 에피겐 테스트 이렇게 표현하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삼각형 아까 첫 번째 자산 예전 중에 삼각형 안정하는 하면 이거 똑바로 회는 시켜서 약간 30도 정도 물방 굴곡시킨 상태에서 저항 부분을 갖다가 에피겐 테스트 그래서 이제 통증이 생기게 된 것들이 삐뚤어지고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오히려 심한 경우에는 정상 범위로 가지지 않으니까 이건 그냥 시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몇 도까지는 90도 정도까지는 들러줘야지만 우리가 저항을 줄 수 있는 거죠. 아크 테스트는 이제 아크 테스트 하고 나서 이걸로 확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드로밤 테스트가 그 중요한 포드만스 드로밤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가 패시브하게 150도까지 이렇게 들게 하고 난 다음에 아주 부드럽게 떨어뜨려 보는 거지. 그럴 때 내가 중간에 멈출 수 있느냐, 아니면 아파서 툭 떨어뜨려 버리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천천히 내리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어디서 씹히느냐, 뭐 90도에서 하면 내려오면서 씹히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아프면 이제 이거 못 건드리고 조절이 안 되고 툭 떨어져 버리는 드로밤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코드만스 드로밤 테스트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드로밤 테스트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원래 명칭은 코드만스 드로밤 테스트.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패시브하게 쭉 올려놓은 다음에 자, 손 놓을 겁니다. 그래서 손 놓으면 부드럽게 내려라. 이렇게. 내리는 과정 중에 통증이 있는가 환자를 잘 확인을 해야겠죠. 손가락 무손으로 짚는 거는 아, 이제 거기서 통증이 있는가 발현되는 걸 이제 보려고 그러는 거지. 거기서 봐라. 네, 네.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톡톡톡 끊긴다든가. 내가 힘들어서 갑자기 툭 떨어뜨려 버린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죠. 왜 이런 심하면. 그래서, 팔을 외전시켜 유지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천천히 내리게 되면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제 천천히 못 내리고 어느 정도에서 아야 그러면서 이제 내린다든가 이런 형태로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여기에는 이게 좀 옛날 책이라고 일렉트로마이오그래피가 들어가요. 네, 근전도 하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전기의 그 전도 속도들을 봐가면서 이거 쉽게 해서 판단이 되는 건데 요즘은 이제 2단계 되게 되면 대체적으로 그래요. MRI를 찍죠. MRI를 찍어서 확진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형태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인되는 것이 아까 같은 거 이제 MRI 다니면서 어떻게 찢어졌고 옆으로가 찢어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요자표죠. 그래서 어느 거 하나만 하지 말고 어느 거 하나만 하지 말고 대표적으로 한 두세 가지는 해보고 가서 MRI 한번 찍어보시죠. 라든가 그런 판단을 내리셔야죠. 그래서 이런 게 그래서 일렉트로 마이오그래피와 MRI를 찍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확진을 하는 거죠. 자, 이제 확진이 됐어. 그럼 이제 수술이 나든가. 아까 저게 막 파열해서 이제 수술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수술하는데 어차피 뭐 다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수술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임핀지먼트 신드롬이 나타나게 되면 수술 같은 것들은 잘 안 하지만, 이 로테이터 커프 테어가 됐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수술이에요. 그죠?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수술 후에 대체적으로 우리 이제 한 3주에서 뭐 길게는 6주까지도 스님을 차가지고 이제 약간 레디렉션 시킨 상태에서 엘보 프렉션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얘를 갖다가 잘 유지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백 같은 거 이렇게 차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것도 레디렉션 시키는 거 살짝 이건 요 에코디온처럼 보이는 주름 때문에 얘가 유착돼 버리면 큰일 나요. 우리 요 어깨에 있어서의 활동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기 얘네들 한 6, 8주 정도 후부터는 완전히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게 스포츠 활동을 한다는 거 아니야. 그냥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거죠. 근데
꼭 움직여야 되는 기간이 있다. 꼭 움직여야 되는 행동이 있다 이거죠. 프랙션 동작은 무조건 2주에서 3주 이내에 무조건 해놔야 돼. 에이비닥션은 안 할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 해도 되는데 그런 것들은 꼭 지켜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수술한 이후에 한 2, 3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는 이걸 빼고 우리 CPM이라는 거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플렉션 동작을 계속 시키는 거죠. 이거는 아무 상관없거든. 그러니까 플렉션 동작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ROM을 확보를 해줘야지. 그게 실패하게 되면 나중에 힘들어져. 진짜 고생이. 그래서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제 재활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